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SH 피겨츠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타입 테크닉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최강 좀비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스 아트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살펴봤던 스피드나 와일드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타입 스피드의 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사용해서 내부에 있는 제품을 보여준 반면 테크닉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혼의 판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기존에 카톤 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자, 이렇게 타입 스피드, 타입 와일드, 그리고 타입 테크닉의 박스를 전부 다 모아봤는데 스피드는 붉은색, 그리고 와일드는 검은색, 그리고 테크닉의 경우에는 초록색이었습니다. 이 컬러를 그래도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네요. 와일드 때는 사실상 이 컬러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테크닉 때 보니까 이 붉은색, 검은색, 초록색의 이 바탕색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좌측을 보게 되면은 스피드는 얇고 와일드가 중간, 그리고 테크닉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크닉에는 어떤 파츠가 있길래 이렇게 큰 걸까요? 한번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아차차, 그 전에 뒷면을 한번 보고 가야겠죠? 뒷면의 경우에는 타입 테크닉의 공식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도어건이 있고, 타입 스피드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손 파츠도 부속이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 브레이버의 파츠도 부속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파이어 브레이버, 이거 사다리를 만들었던 그 친구 같네요.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열어서 내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타입 테크닉을 꺼내봤습니다. 와, 이 초록색의 느낌이 와우, 예, 굉장히 밝은 느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친구를 딱 깠을 때 이 초록색이 조금 촌스럽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걱정이 약간 좀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름 괜찮네요. 잘 어울립니다. 예, 원작에서 보여줬던 그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타입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작중 내에서 제 누구냐, 와일드 같은 경우가 열정이었으면은 이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함이었죠. 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차분함을 갖추고 있었어야지 사용했던 그런 타입 체인지였죠. 얼굴 같은 경우에는 타입 와일드보다도 훨씬 더 거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라 하면 좋을까요? 그 거대한 트레일러 트럭 있죠? 거대한 트레일러 트럭의 앞부분, 그러니까 앞범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원가의 포크레인, 포크레인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 보더라도 이쪽은 이제 그 덤프 있죠? 덤프 차량에서나 보일 법한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사 현장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깨도 그렇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X자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많이 볼 법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가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부분도 이제 거대한 트레일러의 앞부분을 형상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 타입 테크닉의 가장 큰 부분이란다면 바로 이 타이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턱 아래부터 가슴 상반부까지 하여서 뒤쪽까지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입 스피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대각선이었고, 이제 와일드가 오른쪽 어깨였고, 테크닉은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목 아래쪽 그리고 가슴 쪽으로 오게 되었죠. 이어서 팔 부분 보도록 합시다. 팔 부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조금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위쪽을 보게 되면은 뭔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팔목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연질 파츠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과한 움직임을 주면은 이 파츠가 찢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어깨를 이렇게 쭉 하고 올리게 되면은 내부에 파이프가 또 올라가고 있죠. 이거 조금 무섭습니다. 자주 만지면은 연질이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트 C 같은 경우에는 S와 W를 지나서 T로 넘어오게 되었네요.
S 스피드, 와일드, W 그리고 테크닉의 T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섀도우 그리고 플레어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의 시프트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뒤쪽을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멋있는 디테일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야, 드라이브는 진짜 이 등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스피드, 와일드, 테크닉 그리고 이제 트라이드론도 있겠죠. 트라이드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프트 브레스에 장착되어 있는 시프트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타입 테크닉의 시프트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스피드나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선 자체가 흰색이었던 반면 타입 테크닉의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공사 현장에서 볼 법한 그런 경고 표시였죠. 노란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나타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릎 장갑 같은 경우에는 세 채의 드라이브가 전부 다 같았고, 그리고 발목 부분도 마찬가지로 색깔만 변했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목 부분도 동일하겠죠. 이 검은색 바탕은 똑같지만 초록색으로만 변경이 됐다라는 정도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초록색을 보다 보니까 그냥 그렇네요. 뭔가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신었던 슬리퍼, 초록색 슬리퍼가 떠오르네요. 자, 이어서 무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무장이라 한다면 역시 이 도어건이 있겠습니다. 도어건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도어, 문이죠. 도어, 문, 건, 문총입니다. 문의 형태를 하고 있는 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의 문처럼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독특했던 게, 이 도어건에 탄창을 전부 다 쓰고 나면은 이 도어를 열었다가 닫으면은 다시 재충전이 되기도 했었죠. 야, 이거 참 만든 린나시도 린나시인데, 이거를 이제 기초 설계부터 했던 벨트시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장명 센스라고 하죠. 장명 센스. 대단한 것 같아요. 전차배기 이후로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도어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내부 디테일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자동차의 내부를 표현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야, 내부도 괜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도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유리창 부분도 클리어 파트로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죠. 내부를 보더라도 유광 코팅으로 하여금 굉장히 번쩍번쩍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핸들건과 마찬가지로 내부에는 시프트카를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카를 세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퍼펙샷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죠. 근데 뭐 작중 자체에서 테크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도어건 같은 경우에는 타입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역시 타입 스피드에다가 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어울리잖아요. 그죠? 타이어도 있고 핸들도 있고 문도 있고 머리도 자동차고 그냥 타입 스피드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타입 와일드의 가동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목 가동부터 보도록 합시다. 목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움직여 줄 수는 있습니다. 가동 자체가 크게 뭐 방해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역시 목에 있는 카라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입부분에 있는 이 거대한 범퍼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동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조심하셔서 가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들거나 아래쪽으로 내려다 주는 거는 나름 괜찮게 수그려진다, 괜찮게 가동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어깨 봅시다. 어깨 가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 어깨 파츠 있죠? 이 어깨 파츠 자체가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드라이브와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깨 파츠를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타이어를 감싸는 듯한 디테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때 굉장히 조금 번거롭습니다. 어깨 관절 자체를 크게 들어 올려줘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었던 게 이 팔을 들어 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 장갑 자체가 굉장히 크고 타이어가 막고 있기 때문에 크게 들어 올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외형에서 봤던 이 파이프 부분이 내부로 조금 더 들어가면 모를까 정확히 해당 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힘을 줘서 올린다 할지라도 이 파이프 부분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가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가동 덕택에 팔 자체가 180도로 회전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어깨 파츠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회전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 가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중 관절을 통해서 나름 90도로는 꺾여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옆에 있는 파이프 관이 역시나 방해를 하는군요. 자, 이어서 손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볼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가동하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뭐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가동도 가능하고 해당 파츠를 돌려서 뭐 좌우로도 가동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꼭 기억하셔서 가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상체 가동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가동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동 자체는 가능하지만 뭔가 역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가슴 장갑 하단부에 있는 이 파츠와 벨트 C의 크기가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더더욱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도 앞쪽으로도 크게 움직여줄 수 없다는 게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겠고요. 허리 가동 자체는 여타 다른 드라이브와 동일하게 나름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관절 보도록 합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앞서 보았던 드라이브와 비슷합니다. 앞으로 크게 들어줄 수 있고 옆으로도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도 약간 틀어서 크게 가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허벅지 돌아가는 거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중관절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도 그리고 위쪽으로도 크게 가동하는 모습 볼 수 있고 바깥쪽으로는 크게 가동하지 않지만 안쪽으로는 크게 가동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 기믹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타입 와이드에서는 럼블 덤프가 있었던 만큼 타입 테크닉이 사용하였던 시프트카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붉은색의 용기 있는 시프트카 파이어 브레이버입니다. 파이어 브레이버라고 한다면 역시 소방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 브레이버의 시프트카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프트카를 수납할 수 있는 부분에도 당연히 파이어 브레이버의 시프트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벨트 C의 모양 또한 브레이버의 사다리 모양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타입 테크닉에서 타입 테크닉 브레이버로 한번 변화를 시켜봐야겠죠. 타이어 교환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뒤쪽에 있는 이 백팩 부분을 먼저 분리를 시켜줍니다. 백팩 부분을 분리시켜준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타이어를 잡고 앞으로 분리를 시켜주십시오. 반대편도 동일하게 분리시켜주시고 그리고 내부에 부속되어 있던 이 파이어 브레이버의 앞쪽 파츠를 이렇게 테크닉의 앞쪽에 먼저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당연히 막아줘야겠죠. 해당 파츠로 막아줍시다. 붉은색 파츠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파츠를 또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남겨놨던 이 뒤쪽에 있던 백팩 파츠를 다시 연결해서 단단히 고정을 시켜줍시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는 이 사다리 파츠, 아직까지 전개되지 않은 사다리 파츠를 앞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타입 테크닉 브레이버로 이렇게 타이어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붉은색 파츠 그리고 은색 파츠로 하여금 나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파이어 브레이버의 진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파이어 브레이버 같은 경우는 이 은색 파츠가 사다리였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다시 시켜내고 이렇게 앞으로 전개할 수 있는 파츠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이 파츠를 앞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짜잔, 이렇게 또 관절이 꺾이는 파이어 브레이버의 사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작중 내에서 어린아이를 구출하고서 로이미드와의 싸움에서 이겼던 토모리 신노스케가 그려지기도 하네요. 나쁘지 않네요. 이런 옵션 파츠 같은 경우는 있으면 정말 좋은데 굉장히 예쁩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이어서 부속되는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편손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검을 줄 수 있는 무장손 한 세트, 도어건을 줄 수 있게 하는 손 파츠 한 세트, 그리고 주먹손 한 세트가 부속이 됩니다. 그리고 와일드 때와 마찬가지로 타입 스피드용 도어건 손 파츠 한 세트가 부속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강 좀비님께서 맡겨주신 SH 필겨츠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타입 테크닉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타입 와일드를 구매해야 핸들검이 있고 타입 테크닉을 구매해야 도어건을 쓸 수 있는 이 굉장한 구성, 3개의 기본 폼들을 전부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구성이 상당히 좋지만 타입 스피드만의 퍼펙트 장비를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하기 전에 이 초록색 컬러가 조금 촌스러우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리뷰를 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